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항소 포기의 지금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추징 보전해 놨던 2070억 원 중에서 800억 원은 나무기, 1270억 원은 김만배가 사실상 이제 이거를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김만배는 약 428억을 빼놓고 나머지 돈을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무기는 800억 원 전체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나무기는 말이죠. 항소 포기해가지고 단 한 푼도 추징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국가가 검찰이 묶어놨던 그 돈 800억 원 정도 되죠. 이거를 풀어달라고 적반하장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풀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게 나란지 정말로 어리둥절할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왜 항소를 포기했나? 항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알 수가 없죠. 처음만 해도 김만배가 8년을 받았다, 유동규가 8년을 받았다 등등 할 때까지만 해도 엄벌이 내려졌는가 보다. 유죄가 나왔구나. 다행이다. 처벌받아야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해충돌방지법도 무죄가 나왔고요. 뇌물도 무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추징액은 7,800억 정도를 검찰이 요청했으나 사실상 470억 정도밖에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추징이 인정된 사람도 김만배와 유동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나무기는 한 푼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정영학, 정민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말이죠. 김만배는 화천대유, 그리고 남욱과 정민용, 정여가 이런 사람들은 천화동인을 통해서 지금 돈을 이미 확보해 놨고 사실상 그 돈이 건물을 사는 데 쓰였거나 토지를 사는 데 쓰여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들이 갖지 못하도록 검찰은 추징 보전을 지금 묶어놨던 겁니다. 근데 묶어놓은 것이 이제는 풀리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추징은 확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이죠. 나무기는 영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만배도 428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 돈은 얘들이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몇 천억이든 얼마든 간에 몇 조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대장동 수익은 적어도 1조 이상 수익을 냈고 그리고 부당이득만 해도 7,800억 지금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국가가 이들로부터 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대장동 일당이 말이죠. 정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무기가 강남 땅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약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300억 원에 샀다는 거죠. 강남에 있는 주유소 부지입니다.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올려가지고 또 떼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약 300억 원에 살았는데 그동안에 올라가지고 500억 원이 됐고 이거를 재빨리 매물로 내놨다는 겁니다. 원래는 8층짜리 건물을 세우려고 시도했다가 자기가 감옥에 가고 문제가 많아지고 자칫하다가는 또 지금 민사소송을 통해서 뺏길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아가지고 돈으로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이자가 뻔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항소 포기되자마자 매물로 내놓고 돈으로 챙기려는 그런 약삭 빠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들을 그대로 놔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을 겁박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무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자,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동결된 수백억 원의 재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나무기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 원에 구입한 서울 강남 땅을 최근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서울 강남구의 유료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금도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차량 40대가량이 수용 가능한 큰 규모입니다. 8층 높이 건물 신축을 시도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은 구로세무서에서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주인은
한 법인인데요. 이 법인은 나무기 겁니다. 나무기가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최대 주주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나무기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기가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사실상 나무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부동산 사이트에 500억 원짜리 매물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매물로 나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말이죠. 올해 초부터 매물로 나왔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여러 가지 가압류돼 있고 그리고 또 추징 보전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지금 이번에 1심 재판부도 그야말로 상당히 요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미 마수의 손길이 뻗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수님이 520억 받아달라고 했거든요. 초에요, 연초쯤에요 라고 부동산 관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가 500억 원은 말이죠. 법인이 2021년에 땅을 살 때보다 무려 200억 원이 높은 겁니다. 한 4년 만에 거의 더블을 벌은 거죠. 약 1240제곱미터 크기의 토지인데 2021년 4월에 300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압류 중이더라도 토지를 사고 파는 데는 별다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매물을 내놓은 법인 측에 연락을 여러 언론 매체가 시도했지만 받지 않고 있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죠. 자, 벌써부터 대장동 일당은 이와 같이 재산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나무기뿐이겠습니까? 정민용은 안 하겠습니까? 정영학은 안 하겠습니까? 자, 김만배는 말아서 뭐 하겠습니까? 김만배한테는 말이죠. 원래가 수천억 원을 추징해야 되는데 지금 428억이 고작입니다. 나머지 돈은 모두가 말이죠. 사실상 김만배 인마이 포켓이 가능해진 겁니다. 김만배는 이 돈을 누구와 나눠 먹을까요? 거기에는 그분의 몫이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분의 몫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그야말로 이 대장동 일당에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돈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돈을 안겨주지 않으면 그러면 김만배가 입을 털고 나무기가 입을 털고 모든 것이 까발려질까 봐 두려워한 누군가가 이것을 계획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정성호는 아무리 법무장관이라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벼슬이 좋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그런 범죄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총대를 메고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정성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에 연루된 자들 정성호부터 시작해서 법무차관 그리고 검찰총장 권한대행 노만석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또 반부패 부장 등등등등 모두가 이에 대해서 특검을 받고 조사를 받고 그리고 민사소송을 당할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만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재빠르게 재산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자, 민사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당국에서도 말이죠. 빠르게 이 재산을 묶어놓고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 시민 100만 명을 모아서 1인당 100만 원씩 그렇게 지금 청구를 하겠다는 거죠. 최소한 10만 명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10만 명씩 그래서 100만 원씩 해서 이들에게 이제 또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거를 정성호한테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고 그거 말고 이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도 또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지금 이 고발단을 구성한다는 것인데요. 빠르게 구성해서 정성호를 비롯한 저 만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따끔하게 말이죠.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